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코스피가 그래도 상승 전환을 해줬고 코스닥은 역시나 오늘 낙폭이 깊은 상황이었습니다. 2차 전지들의 흐름도 좋았고요. 52주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해서의 이런 금융주의 흐름도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장주, 게임주 쪽에서도 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사실 순환매가 너무 발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떤 패턴에 맞게 내가 정확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종목에 관련해서의 고민이 가장 또 크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수익의 상승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가장 존경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오늘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이분의 사실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한번 들어간 종목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또 수익을 챙겼다며 또 들어가서 또 우리가 먹고 또 먹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효자 종목을 참 잘 챙겨주시는 그러한 전문가님이시죠. 자, 그런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우리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무려 3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내일 당장 시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한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시그니처 주식의 봄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해시태그 보면서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가 베팅 쪽에서는 배터리 열폭주 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2차 전지의 흐름도 같이 한번 흐름을 짚고 넘어가 볼 필요성이 있죠. 자, 우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어제는 6%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도 거의 3% 가까운 그러한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모처럼 2차 전지주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전기차 화재 이런 잇따른 우리가 악재에 따라서 그간 주가의 하락을 면치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테슬라 중국 전기차의 EU 관세를 다시금 수정한다. 그리고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같은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다시금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배터리 열폭주. 최근에 인천 청라에서 있었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건 우리 시청자분들 아직도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됐었던 것은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내부에서 열이 올라서 불이 올랐고요. 불이 붙었고 그 배터리 옆쪽으로 계속적으로 연쇄 폭발을 하면서 그러한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났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꼽았던 전고체 배터리주들도 최근에 주가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배터리 화재 방지 기업들도 계속해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열폭주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고 또 새로운 테마를 형성한 만큼 현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평가주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사실 여러 가지의 전략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우리 시청자분들 사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는 과정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일단 저평가, 자산 대비 저평가라는 거는 현재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성장의 가능성이라든지 재무 제표 같은 것을 확인해 봤을 때 현 시장에서 아직 제대로 주가가 반영되지 않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이런 주식이 미리 선점만 해놓는다면 충분하게 다시금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영되는 주가의 재평가가 일어났을 때 크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저희가 함께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보죠. 빛 좋은 개살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오늘의 증시는 그럼 봄으로 보셨을지 겨울로 보셨을지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에서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죠. 연준 위원 대부분이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는 소식 속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죠. 자, 오늘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시장에서는 이 금리, 우리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금 총 13차례 1년 7개월째 역대 최장 기간 금리를 동결한 상황이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은 이 소폭 하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보면 탄력적이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어느 정도에 좀 올려주나 싶었지만 결국에 삼성전자 딱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래도 상승 전환,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외국인들 현 선물 모두 매도하거나 선물은 조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장을 끌어줄 수 있는 주체도 부족하고요. 수급의 공백이 좀 생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약간 맥이 없죠. 대체 어떻게 우리가 정확한 포인트 지점을 잡아야 될지도 사실상 약간 불투명한 시장 속에서 금리 인하는 다가오고 성장주들은 조금씩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존에 갔었던 주도주를 다시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해결책 오늘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죠. 우리 오늘 명품 멘토 최병곤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15일이 광복절이 껴가지고 예. 우리 멋있는 우리 대표님의 얼굴 못 봐서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흐그흐그. 네. 자, 일단은 또 오늘 이렇게 뵌 지가 3주 만이시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시청자님,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한참 동안 시장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중소형 종목들, 그다음에 또 근거를 알 수 없는 테마주들 위주로 좀 상승이 많이 나왔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딱히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신규 상장주에 다 몰렸는데 거기는 단타가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주가가 요동을 치는데 그 요동치는 수준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M83이라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 1시간 만에 주가가 마이너스 60%를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제도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은 그건 뭐 정책 결정권자들이 결정할 부분이고요. 어쨌든 시장 자체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 하에서 우리가 적절한 투자 종목 그리고 또 안정된 투자 종목을 찾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와중에도 또 앞서 우리 앵커님 소개해 주셨지만은 뭐 저평가 종목들, 그다음에 또 새로운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부담도 덜하고 그다음에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우리 이 주식에 본 방송이 특별한 이유가 이 생방송 공략주에 관련해서 승률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왜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을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그만큼 한 종목을 들어가도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수익률표 일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 이 방송을 주목해야 되느냐? 자, 스페코 현재 지금 17%의 상승 방산주죠. 나와 있습니다. GSE 뭐 중동발 리스크에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종목도 15%의 상승 챙겨주셨고요.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무려 36%의 상승입니다. 8월 12일에 청산하셨고 청산가가 17,000원인데 어쩜 저렇게 확신 있는 매도가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지, 요즘 시장에서 30% 이상의 수익 아니죠. 10% 이상의 두 자릿수의 수익을 보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 방송 히든 종목이었던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1거래일 만에 무려 24%의 상승 챙겨주셨고요. 자, 서울제약 같은 경우에는 당일 수익으로 16%의 상승 챙겼습니다. 자, 이 수젠텍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의 수혜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거래일 만에 26%의 상승 챙겨주셨고요. 흥구석유 몇 번이고 정말 이 먹고 또 먹고 하는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14%의 상승, 샐러드 같은 경우에도 5,800원의 청산가 잡아주시면서 28%권의 상승 챙겨주셨습니다. 참으로 한 종목도 빠짐없이 한 자릿대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들어가면 이렇게 좀 크게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생방송 공략주만 확실하게 가져가신다면 이러한 정말 내 계좌에 찍힐 수 있는 빨간 기둥 그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서도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저희가 팍스 통신망에 입장하셔야 가능합니다. 자, 50분까지 저희가 문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40분도 남지가 않았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 무려 3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필히 팍스 통신망 입장하셔서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별로 없어요.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3주 만에 왔습니다. 진짜 그간 일단은 너무 더웠죠. 네. 날이 이렇게 더워서 이게 사실 폭염이 태풍까지 밀어낼 정도로 많이 날씨가 더웠다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증시도 사실 우리 날씨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덥고 짜증나고 약간 뜨겁고 약간 그랬던 시장이 계속적으로 그렇죠.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공백, 그러니까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자꾸 이제 선물 쪽에서 사도 조금만 사고 수급의 이 주체가 또 뚜렷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나마 어제에 이어서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그나마 좀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52주 신고가가 속출하는 쪽은 딱 밸류업, 약간 금융주 쪽 말고는 사실 오늘 크게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한 섹터가 연속성 있게 간다기보다는 그냥 빠른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 이 남은 8월과 또 앞으로의 9월의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우리 증시는 참, 지금 현재로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은, 이 외국인들의 시장을 대응하는 행태를 보면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외국인들은 하락에 참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해서 그 하락을 시켜서, 거기서 얻어내는 수익이 이게 참 짭짤하고 수익이 잘 나오니까, 오로지 그냥 자꾸 트집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증시가 하락을 하면은 그냥 그 하락 때문에 급락을 해버리고 또 상승을 해도 뭐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자꾸만 하락의 기회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참 외국인들이 눈에 가시인데 뭐 그렇다고 뭐 그네들이 주식시장에 와서 거래하는 걸 하는 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외국인들의 대응을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 뚜렷하게 주도주다라고 해서 살만한 주식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반도체나 뭐 전력 관련주들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사다가 그 종목들 청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단타 친다든지 아니면 선물 매도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 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하고 오늘 바이오 쪽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뭐 삼성바이오 같은 주도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런 종목은 워낙 흐름이 강하니까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고요. 사실 투자자들이 바이오 쪽에 매수가 들어오니까 제 생각에는요,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매수가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일단 뭐 할 게 없으니까 우선 단기 수익이라도 얻으러 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고 또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지 않나요? 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릴 텐데 그런 자금들이 제일 들어가기가 쉽고 대박치기 쉬운 데가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매수가 많이 몰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웬걸 또 매수하니까 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주식을 대거 처분을 해버리면서 단타성 대응을 하니까 단기간에 급락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이쪽도 갈 데가 없고 저쪽도 갈 데가 없고 하니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고 대응도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전문적인 단타성 대응이나 아니면 멘탈이 강하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시장을 풀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주로 이제 바닥권에서 좀 부담이 덜하고 그다음에 또 좀 시간을 가지고 끌고 갔을 때 좀 좋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사실 주식의 봄이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봄을 바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조금 더 조정이나 아니면 돌발적인 하락이 많을 것 같고 거래소 시장은 중대형주들 위주로 뭐 좀 답답한 그런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단기 급등주들이 급락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경우에는 바닥권의 안정적인 주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단기 대응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의 테마성 종목들을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파도타기라고 하죠. 이런 파도타기를 좀 잘 해가지고 짧게 치고받는 그런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시장에서 앞으로의 이제 증시가 막 좋아질 것이다. 우상향을 바라볼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아니고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시장의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 단기 코스를 정확하게 딱 나눠주셨습니다.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서 미리 선점해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봐라. 단기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개별주 양상으로 약간 테마성이 이때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러한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끌고 가는 종목들도 다 제각각일 겁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을 어떤 진입 포인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확신의 매도라고 제가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익률표 보시면 8월 현재 지금 생방송 공략주 해봤자 8개잖아요. 근데 8개 종목들 중에 단 한 종목도 수익률이 낮은 게 없습니다. 스페코 17%의 상승, GSE 같은 경우에도 5,300원에 청산 주시면서 15%의 상승, 신풍제약은 무려 36%의 상승, 이화공영 히든 종목이었죠. 24%의 상승. 이건 처음 사실 상승을 바라봤던 게 아닙니다. 서울제약 같은 경우는 16%의 상승, 수젠텍, 흥구석유, 셀리드까지 이 진해빌과 청산이를 보시면 굉장히 짧은 기간 내 두 자릿수의 수익을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생방송만 잘 보셔도 이러한 명확한 진입 포인트와 청산의 가격대까지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3가지의 선물 종목 준비됐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시가 베팅 해볼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50분까지 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드리지 않고요.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셔야 장중에 변동성이 있으면 왜 변동성이 생겼는지 그 변동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러한 장중의 판단과 흐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힘드시다면 최병근 전문가님의 도움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돈 들지 않고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피리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셔서요. 이러한 기회와 모든 전략, 앞으로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대했던 진짜 우리 대표님 월요일에 또 방송 출연해 주셨더라고요. 네. 수익이 꼭 탑 오브 탑입니다. 정말 이 전문가들의 거의 선생님급으로 이렇게 이게 지수가 사실 재미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흐름과 이런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종목들이 다 상승불을 빨간불을 켜길 바라며 저희가 시가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또 테마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요. 이 시가 베팅 쪽으로 이 배터리 열폭주 관련해서의 종목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2차 전지가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의 악재들이 다 나올 게 나온 상황 속에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와 또 별개로 테마를 형성했던 게 이런 전기차 화재 방지 기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플러스 전고체 관련주까지 요즘에 최근에 시세가 엄청나게 셌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 보셨을 때 이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테마로만 보면은 아무래도 단기인데 저는 그 테마로만 볼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라는 현상은 사실 언뜻 생각하면은 전기차를 다들 안 사,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악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잘 뜯어보면은 그게 호재가 되거나 어떤 뭐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각 그 수입 브랜드도 그렇고 국내 브랜드도 그렇고 각 제조사별로 아니면 모델별로도 배터리 원산지가 다 달라요. 회사도 다 다르고 만든 제조회사 그 회사나 그다음에 각 어떤 제조 국가도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열폭주 화재 사건은 우리나라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주목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 나라에서도 전기차가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바로 미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번에 발생했던 문제가 중국 업체 파라시스라는 업체가 사실 만든 제조했던 그 배터리가 불이 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유명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제조사가 만든 배터리에 그걸 탑재한 자동차들은 불이 좀 안 난다. 안정성이 좀 높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SK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SDI에서 제조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높아서 괜찮다. 좀 비싸더라도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걸 탑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은 배터리 화재 이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열폭주가 나는데 진짜 1분도 안 걸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고가 딱 났을 때 밑에서 불이 올라와 버리기 시작한다. 근데 나는 잠깐 의식을 잃었다. 아니면 차 문이 찌그러져서 안 열린다. 이럴 때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산채로 타 죽지 않으려면은 그깟 돈 1, 2천 아니면 몇백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더 비싼 배터리, 더 좋은 배터리 다는 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유명 브랜드들 회사들도 당연히 국내 제조사의 배터리를 장착하려고 하고 그것을 오히려 마케팅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배터리 열폭주 부분에서 우리가 또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냐면은 크게 몇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고체 배터리 제작 업체입니다. 근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 완성품을 제조를 못했어요. 이게 좋다라는 건 아는데 예, 이게 상용화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의 세계 1위 배터리 업체가 CATL인데 이 CATL이 이제 많이 내세우고 있는 게 복합 동박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동박을 예전에 그 동박 순수 동박으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폴리에틸렌이라든지 이런 필름을 다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화재에 좀 덜 취약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기술을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업체가 이제 태성이라는 업체가 그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득을 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뭐 지금 시중에 깔린 그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제일 문제가 된다는 건데 이런 거를 좀 방지해 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자체에 격벽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격벽을 설치하게 되면은 불이 나도 그것이 최소한 한 15분 정도는 버텨줄 수 있고 사람이 탈출할 수 있을 정도 시간은 벌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득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불을 끌 때 이제 그 방수포라고 해서 천을 이제 방염이 되는 천이겠죠. 그걸 덮어가지고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 이런 것들도 최근에 배터리 열폭주 관련해서 테마주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뭔가 규제를 해줘야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력을 알려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어떤 건 피하고 이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데 어디로 지금 팔려갔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전기차 충전을 80%나 90% 제한하는 법률. 100% 충전하면 이게 열폭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근데 전기차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은 400km 갈 수 있는 차를 300km밖에 못 갈 수밖에 없도록 충전하는 거니까 좋지는 않죠. 그리고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여권 제도라는 걸 만들려고 해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왜 한우 보면은 이력 조회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 한우가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 소가 도축이 돼서 고기로 유통될 때 어디로 가고 있는지까지 다 이력을 추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건데 요걸 배터리에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배터리 정보를 이 디지털로 관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배터리가 어디에서 네. 생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했을 때도 이력이 남고, 그다음에 이게 어디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회사 건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관리를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바꿔치기를 했다 치더라도 바꿀 수가 없고 뭐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덕을 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레이저로 그 배터리에다가 타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 한빛레이저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 상장 이후에 장기 하락을 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바닥을 치고 돌기 시작했는데 요게 이제 결론적으로 그 레이저로 배터리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타각을 하는 장비, 레이저 장비를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큰 상태에서 바닥을 완전히 형성한 상태에서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대 부담이 좀 덜한 편이고요.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이제 하락 이후에 상승하는 형태라서 뭐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가능하고 또 분위기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런 조정 타이밍을 잘 노리신다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커뮤니티 방에 오시면은 거기서는 이제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방송 보시면은 그 방으로도 꼭 오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레이저 빔을 꼭 쏠 것 같은 그런 종목. 배터리 지금 현재 열폭주에 관련해서의 이 종목이 현재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 눌림목 접근을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시가 베팅 종목으로 배터리 열폭주 관련해서 이 종목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대략 한 10분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종목이 왜 우리가 가야 되는지 지금 소도축에부터 예시를 들어서면서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정부가 다음 달에 이제 종합대책회의에 관련해서 이제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배터리 정보를 디지털로 관리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발빠르게 이러한 또 화재 사건에 어떻게든 우리가 도움이 좀 되고자 여러 가지의 방편으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이슈는 조금 더 갈 수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접근을 한다면 충분하게 상승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5글자짜리 레이저 빔을 좀 쏠 수 있을 것 같은 이 종목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또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미 기차는 떠났고 이 종목이 어떤 건지는 절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래서 시가 베팅을 언제 하라는 건지 그래서 어디서 내가 이 상승을 딱 끝낼 수 있는 확신의 매도를 우리가 또 보여줄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팍스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통해서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당장 우리가 시가 베팅해 볼 수 있는 이 종목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시간은 20분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들어오셔야 이 종목에 관련한 명확한 투자 인사이트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첫 번째 생방송 공략주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이 종목을 아끼고 왜 또 알려주지 않느냐, 그렇게 또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수익에서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생방송에서 공략하신 종목들은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두 자릿수의 상승 불을 켜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병권 대표님이 언급하는 종목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일단 관심 종목에 픽해뒀다가 명확한 전략, 그래서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참여해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짧게 2차 전지 관련해서의 또 흐름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약간은 이제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국내 배터리 3사의 주가 상승도 좀 흐름이 강합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이례적으로 어제 6% 상승하고 오늘도 3% 넘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제조 단계부터 이제 열폭주 차단을 좀 부각을 했습니다. 뭐 한중일 상위 10개 배터리 기업들 중에 지금 전수조사 해봤더니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특허가 LG 엔솔이 최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LG 엔솔, 뭐 삼성, SDI, 뭐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들의 저가 매수세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업종 전반적으로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종목들은 아직 수급은 많이 몰리진 않고 있어요. 네. 우선은 뭐 이제 테마성으로 전고체 배터리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막 미래를 보고 막 투자를 한다든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긍정적인 거는 분명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사실 중국 업체들이 많이 내세웠던 건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LFP 배터리를 많이 내세웠고 한국은 프리미엄 개념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벌써 30%씩 났었어요. 전기차가 한참 출시될 때는 일단은 우리는 가격이 싸다라는 걸 내세우려고 각 브랜드별로 처음에는 프리미엄 배터리를 끼웠다가 나중에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로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 자체가 일단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싼 배터리를 넣었을 때 이게 주행거리가 조금 짧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가격적인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 메리트가 주행거리를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게 열폭주 화재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가격이 대략 5천만 원 전후에서 7, 8천만 원 정도에서 많이 형성돼 있는데 외국의 수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1억을 넘는 자동차를 타시는 고객들이 저가 전기차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을 사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돈을 더 비싸게 주더라도 안정된 배터리, 아니면은 뭐 쉽게 말하자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국내 업체들 쪽에 어떤 팬덤이 형성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외국인들도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어, 기관들도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중장기적인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은 향후 흐름은 긍정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수급 쪽으로는 아직 뭐 확실하게 뭐 올라선다 이러한 뭐 투자 포인트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긍정적인 것은 맞고, 어찌됐든 현 시점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이 배터리 열폭주에 관련해서 이런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보다는 내가 얘기했던 레이저 빔을 쏠 것 같은 이 종목이 훨씬 좋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 베팅 종목으로 명확하게 종목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있으니까요. QR 스캔 통해서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종목 저희가 받아봤고요. 그렇다면 단기 스윙급으로 들어갈 만한 쪽은 오늘 지금 앞에 오프닝 때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네.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게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근데 이게 그 찾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어렵죠. 사실 변할지도 모르고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도 이제 제 생각을 넣어서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재무도 봐야 되고 성장 가능성도 봐야 되고 업황도 봐야 되고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봤었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가, 이게 단순히 뭐 PER이 좀 낮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는 또 너무 눌려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올라올 수 있는 저평가주는 과연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소개를 드린 거는 뭐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사실상 이 저평가 주식을 살 때는 단기 스윙보다는 좀 길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기 스윙보다는 좀 긴 쪽으로 좀 마디를 길게 가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평가 주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요, 특히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하려는 그런 노력에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당을 많이 해서 수급을 불러와서 주가 상승을 일으키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업의 시가총액보다도 매출이 더 크다든가 아니면은 심지어는 영업이익이 시가총액보다 더 큰 기업들도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절대적으로 저평가인데 기업의 오너나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별로 답답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주가가 올라봐야 결국은 세금만 많이 나가지 별로 좋을 게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그런 쪽의 주식을 잘 안 사는데 그래도 간혹 보면은 매수가 들어오는 쪽이 있고요. 그런 종목들 중에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 동국 CM이라는 주식입니다. 이 동국 CM은 사실 예전에 동국 제강이 동국 홀딩스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동국 제강과 동국 CM으로 분리를 시키면서 따로 신설된 법인이에요. 동국 제강은 열형 강판 쪽을 제작하는 쪽으로 크게 방향을 잡았고, 동국 CM은 냉연 강판, 즉 가열하지 않고 눌러서 만들어내는 강판 쪽을 제작하는 분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최근에 동국 CM이 주가가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회사가 원래 갖고 있었던 현금성 자산이 대략 한 2,150억, 2,160억 정도 돼요. 이 회사가 사실 지금 주가가 좀 올라서 시가총액이 2,37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닥권에 있을 때는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보다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더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이런 주가 형성이 완전히 기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최근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무조건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게 수급이 안 따라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칼라 강판 제조업체인 아주스틸이라는 회사를 이 현금성 자산을 이용해서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는 상태고,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권이긴 하지만은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과 합치면은 대략 4천억을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가 4천억대는 최소한 넘는다는 얘기인데, 현재 주가는 2,300억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매수도 마침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칼라 강판 제조 업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익성도 보시면은 작년에 매출이 1조 6천억이고, 1조 2,600억이고, 영업이익도 267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내용만 갖고 봐도 저평가 주식이고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분리된 시점에 주가가 18,000원대에 형성됐었는데 그때서부터 계속 내리기 시작해서 바닥을 오랫동안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저평가 주식으로 노려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곳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진짜 대단합니다. 시총보다 사실 이런 현금성 자산이 넉넉해서 아주스트리라는 종목까지 인수를 했다. 그리고 보니까 어떠한 외부 도움 없이도 사실 이러한 또 아주스트리를 인수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이 종목,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앞에 부분에 이제 그 얘기는 알겠지만 CM 붙은 종목이 뭔지는 잘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단기 스윙 이후에도, 그러니까 단기 스윙 말고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충분하게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좀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이 종목이 이렇게 사실 현금성 자산이 좀 많은 종목인지 저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확실히 어느 정도의 좀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 여력 자체가 좀 많은 종목을 미리 들어가서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 최병근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딱 10분 잘라서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시작해서 아주스트리라는 종목은 왜 샀는지까지 얘기를 했고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전략은 알려드렸지만 이걸 단기 스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입가와 청산가가 필요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저희가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 당연히 함께 도와드릴 겁니다. 다만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시는 기회는 저희가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두 가지의 선물을 드린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함께 하시지 않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필히 늦지 않았으니까요. 명확한 전략과 함께 장중에 그러한 또 투자의 판단까지 최병근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생방송 공략주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의 선물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에서 공략한 종목들의 수익이 이렇게나 좋아요. 자, 스페쿠, GSE부터 이화공영, 셀리드까지 한 종목도 빠짐없이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게다가 단기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또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러한 종목을 또 명확하게 또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렸으니까요.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최병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당장 내일 시장부터라도 좀 힘을 내줄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이제 시그니처입니다. 오늘의 봄 히든 종목까지 바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의 히든 종목 쪽은 어디 쪽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히든 종목은 액침 냉각 관련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대면을 꺼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염 우려 때문에 최근에 원격 진료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원격 진료하고 관련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힌트가 그게 끝인가요, 전문가님? 뭔가 차트적으로 설명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네. 이제 원격 진료 관련해서도 지금 생각나는 종목이 한 두세 개 있는데 음. 그래도 조금 더 힌트를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너무 빨리 끊다 보니까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그 8월 말까지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35만 명까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우리 앵커님하고도 이제 코로나 때도 제가 열심히 원격으로 연결을 해서 네.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도 완전 절정기로 갔을 때 하루 35만 명까지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더 번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때만큼 코로나가 이제는 어떤 그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고 일상으로 다가온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사회적인 혼란은 없겠지만은 여전히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상당히 중증인 환자이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요즘은 의료 대란이 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프면은 지금 한번 진료 받으려면은 종합병원 같은 경우 거의 뭐 예약을 잡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진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대안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원격 진료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증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문제적인 증상에 대해서 빠른 어떤 의사의 조언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원격 진료인데, 이게 법에 막혀서 지금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황이 자꾸 바뀌면 바뀔수록 어떤 식으로든지 편법을 사용해서 분명히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소개드릴 종목도 예전부터 원격 진료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주가가 항상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요. 회사가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꾸준한 매출을 매년 이렇게 만들어내는 회사고, 그만치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 주가는 항상 최근에도 한 2,000원대 중반, 3,000원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가는 항상 그 정도 선에서 반등 시도를 했었어요. 특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그 코로나 이전 시기에도 차트를 쭉 길게 늘려보면은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2,000원대 정도에서 급등을 해서 4,000원, 5,000원대까지 급등하는 케이스가 연에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좀 특이점이 뭐냐면은 자회사로 액침 냉각을 다루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액침 냉각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액침 냉각 사실 과거에 테마주로 한번 부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종목은 크게 못 올랐어요. 근데 액침 냉각의 중요성이 지금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도 이러한 식으로도 한번 엮어서 주가를 올릴 수도 있지 않나. 중소형 종목들은요, 사실 기다리는 게 길지 오르는 거는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지금 2,000원대 중반, 후반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만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이슈가 붙어서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뭐 4,000원 이렇게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것들이 역시 이 종목의 매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말씀 너무 길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질문 너무 많이 준비했거든요. 제약바이오도 있었고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도 여쭤보려고 질문 오늘 리스트 대표님이랑 방송하기 전에는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제가 때문에 직접 만나 뵙고 한번 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운데 또 벌써 방송 끝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 원격 진료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히든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이 히든 종목에 관련 차트적으로의 힌트를 좀 알려드렸으니까 필히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요. 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수익률표 좀 보여드릴게요. 생방송에서 오늘 무려 3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요. 지금 이렇게 또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 무려 선물 3가지 드렸으니까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명확하게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요. 이러한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고요.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3주 만이시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요즘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지수 자체는 큰 요동이 없지만은 종목별로는 굉장히 급변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 추격 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점 매수로 대응을 가시고 수익 나면 항상 일부 챙기시면서 사고 팔고 하시면서 대응을 가시면은 이 시장도 현명하게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우리 최병건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